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건설 관련된 일이라면 실수는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위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타코마 해협교처럼요. 다리의 건설 공사는 1940년에 끝났고 쌍둥이 현수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공사였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약 1조 원의 비용이 들었죠. 하지만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4개월을 조금 넘겼습니다. 기술자들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문제인 바람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흔들리다가 주저앉았어요. 아마도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건설 방법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근로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긴 했지만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다리에 갤로핑 거티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렁거리던 다리가 말리면서 무너졌고 엄청난 돈이 강물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건물은 오늘날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에이온 센터입니다. 시카고는 사상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유치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에이온 센터는 운이 좋지 않았어요. 건물은 토스카나의 정교한 카라라 대리석으로 덮인 건축적인 걸작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막 지어졌을 때는 굉장했어요. 하지만 대리석 조각들이 충분히 두껍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곧 에이온 센터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죠. 마치 삶은 달걀 껍질이 벗겨지듯 말이에요. 이 건물은 원래 지어진 바로 그 장소에 여전히 있지만 원래의 건물과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90년대에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대리석 대신 화강암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수리에는 약 8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공사 실수처럼 들리네요. 에이온 센터는 한동안 달걀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후라이팬 위에 달걀처럼 느끼게 만든 공사 실수가 있는 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런던의 워키토키 건물은 약 2,400억 원 이상이 들었지만 엄청난 공학적 실수가 있었어요. 유리 외관은 곡선을 그리면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빛을 반사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대한 오목 거울처럼 작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돋보기로 나뭇잎에 햇빛을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 비교는 약간 과장된 것일 수 있지만 워키토키 건물 안의 사람들은 71도가 넘는 찌는 듯한 온도와 카펫이 그을린 실내가 전혀 재미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사광선이 근처에 주차된 차를 녹일 수도 있었다고 해요.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약 120억 원을 들여서 외관 전체에 거대한 막을 두른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라스베가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55층짜리 호화로운 호텔에 방을 예약합니다. 스파도 있어요. 여러분은 건물 전체가 약 8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도 잘못될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브이다라 스파 호텔인데 런던에 있는 워키토키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한낮에 1시간 반 동안 주 유리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게 집중된 뜨거운 빛은 수영장 지역의 한 지점의 태양광선을 반사합니다. 이 광선은 너무 뜨거워서 머리카락을 그을리고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을 정도예요.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미용사가 고객의 머리를 불로 다듬는 곳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경우에는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공사 실수입니다. 곡면 유리 표면은 포물선 모양의 반사경 접시 역할을 해요. 이것도 돋보기와 같은 원리지만 태양광선이 55층 규모의 돋보기를 통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많은 놀라운 건물들의 뒤에는 비밀 혹은 공사상의 실수가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곳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를 듣는 곳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실수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음향적 결함 때문에 음악가들은 자신의 음악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건물 한 채에 약 3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결국에 누수, 균열, 배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한 건축가가 건설회사와 함께 스테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보통 MIT 건물들은 번호로 불리지만 스테이터 센터는 예외예요. 1998년에 건물 20동은 2053년에 개봉하도록 되어 있는 타임캡슐만 남기고 철거되었습니다. 그 건물 자리에 스테이터 센터 건물 32동이 지어졌어요. 색다른 디자인은 마치 춤추는 로봇들처럼 보입니다. 건축학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곧 무너질 미완성 건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 건축회사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약 150억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971년 보스턴의 행콕 고층 빌딩이 지어지기로 되어 있었지만 5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초기 가격은 약 750억 원이었지만 건설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종 비용은 약 1750억 원이었는데 오늘날 약 8500억 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굴착 과정에서부터 발생했어요. 임시 옹벽이 점토와 진흙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약간 뒤틀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드를 쌓는 것과 같아요. 한 장의 카드를 기반에서 옮기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죠. 토양이 움직이자 행콕타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로와 근처 건물들에도 금이 갔고 전기선도 손상되었죠. 1976년에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 중 하나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피해는 최소 1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오늘날 시세로는 약 530억 원에 달해요. 또 다른 문제는 고층 빌딩을 덮고 있던 파란색 반사유리였어요. 이번에도 돋보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유리 패널들은 계속해서 분리돼서 보도에 떨어졌어요. 바람이 강할수록 패널이 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은 바람이 시속 72km에 도달하면 근처 보행자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결국 1344개의 패널이 모두 교체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공기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로 인해 모두 추락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물을 새로 단장하는데 50억에서 7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는데 오늘날 약 440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림은 보통 눈에 띄지 않지만 행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위층에 살던 사람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량 감쇄기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약 18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죠. 약 9,660억 원에 달하는 총 비용이 들었습니다.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물은 피사의 사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실수죠. 기괴하고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받는 이탈리아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기울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건설 현장의 흙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게 큰 공사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타워의 기초가 불안정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탑이 3층에 도달했을 때 탑이 기울 것이 분명했지만 건축가들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탑이 기울어지지 않고 실제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요. 그래서 1178년 이후로 계속 넘어지고 있고 매년 땅에 1에서 2mm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이 공사 실수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은 유일한 실수였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매일 그것을 보러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 덕분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